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과목별 세무조정의 개정 과목 중에서 11번째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교재는 509페이지가 되겠고요.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에 대한 것은 앞에 우리 감가상각할 때 제가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얘는 좀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그러나 여기 세무 조정 명세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지라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먼저 여기 건설 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 지금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얘는 지금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건설 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는 요거 다음번에 나오는 12번째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이자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11번째니까 12번째는 뭐를 갖다가 저희가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느냐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갖다가 등등 계산하는 그 조정명세서가 있어요. 이 건설자금 이자는요, 여기 업무무관 부동산 차입금 이자 계산할 때 거기에 일부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에서는 별도로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이 없어요. 그냥 거기 주어진 자료 작성만 하시면 돼요. 얘는 어디서 할 거라고요? 이따가 여기 12번째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조정명세서에 입력할 때 이때 한꺼번에 입력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세무조정과 여기 소득처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 해당되는 그 조정명세서에다가 입력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건설자금 이자라는 것은 건설자금이라는 거 우리 개정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저기 감가상각비 용어 설명할 때요. 지금 자본적 지출을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로, 즉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얘는 일단 비용으로는 인정해 준다 그랬었죠. 그런데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걸로 계산해 봐서 인정해 주는 것이지 전체를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말로 하면 말은 눈에 안 보이죠. 엘리베이터로 할게요. 엘리베이터, 이게 500만원짜리 엘리베이터 500만원이면 얘는 자산 처리해야 되죠.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래서 얘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자본적 지출은 여기 계정을 뭘로 사용해야 돼요? 건물 이렇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담당자가 이걸 몰라가지고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했단 말이죠.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해서 얘를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500만원을. 근데 법인세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 비용 처리했으니까 어차피 할 거라서 얘를 즉시 상각 한 걸로 봐서 의제라고 그랬었죠. 즉시 상각 의제를 해서 500만원을 다 비용, 송금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는 한도에 계산했었잖아요. 한도에 계산하는 거에 포함을 시켜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한도액에 얘가 다 들어가면 송금산입으로 인정해 줄 것이고, 초과돼서 넘어가는 것들은 얘는 송금 불산입하고 유보시키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여기 건설자금 이자인 경우에는요, 건설자금 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는 우리가 배웠던 그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무회계서의 계정 이름은 뭐였었어요? 건설 중인 자산이었었거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지금 취득 과정이 아직 안 끝났죠. 근데 대출을 받았는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 받은 결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자는 계속 나가겠죠. 그죠? 그 이자가 우리 배운 재무회계에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자산으로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냐, 지금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얘는 원칙적으로 이 이자 비용도 어디에 포함시켜야 된다? 자산을 갖다가 취득하기 위한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자산인 물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얘를 그냥 비용 처리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산 처리해야 될 걸 비용 처리했을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어요. 상각 자산에 대한 걸 처리했을 때 엘리베이터 얘는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이죠. 그래서 얘를 즉시 상각 의제로 처리를 했던 것이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각 자산이에요, 비상각 자산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각이라는 용어는 있잖아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감가상각비예요.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취득 과정이 안 끝났잖아요. 지금 얘 건설 중인 자산 중간에 막 들어가 사용해요? 안 하죠. 즉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건설 중인 자산은 비상각 자산이라고 불러요. 무슨 자산? 비상각 자산에 대해서 얘를 지금 자산 처리해야 될 걸 뭘로 처리했어요? 자산 처리해야 될 걸 지금 비용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비상각 자산에 대해서 비용 처리했으면 이 비용은 인정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거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세무조정이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리고 유보시키는 건 마찬가지고요. 유보 발생 안 보인다.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송금 불산입에 얘는 소득 처분은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하나 구분해드리면 아까 여기 엘리베이터 얘는 똑같이 자본적 지출을 갖다가 비용으로 처리한 건 똑같잖아요. 얘하고 자산에서 비용 처리했고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했죠. 그죠? 근데 여기 엘리베이터는 지금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얘는 상각 자산이고 건설 중인 자산은 근데 상각 자산이냐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자산 처리 안 하고 비용 처리한 건 똑같은데 걔 대상이 상각 자산이냐 비상각 자산이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세무조정이 됐죠? 근데 종쳤어. 자,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 감가상각비 설명할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비용을 아니지 자산 처리해야 감가상각과 관련돼서 자산 처리 즉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것을 수익적 지출인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세무조정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상각 자산의 경우라면 상각 자산은 지금 저기 예를 들어 준 것 중에서 여기 엘리베이터가 L이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는 상각 자산이잖아요. 이렇게 처리했을 때 얘는 뭘로 한다? 얘는 세무조정이라기보다도 즉시 상각 의제로 봐서 한도에 계산한다는 거예요. 비용 처리한 거를. 거기에 반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비상각 자산인 경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건설 중인 자산 얘는 상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얘에 대해서 세무조정은 뭘로 처리한다?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으로 비용 처리한 거 불산입으로 처리하고 얘는 건물이 완성되게 되면 상각자산으로 되겠죠. 그때 상각할 수 있도록 얘는 소득처분은 유보 발생으로 처리한다. 요게 지금 제가 요 전체적인 내용 설명해 드린 거에 대한 정리예요. 그리고 요 내용은 우리가 여기 개정 과목별로 처음 시작했던 감가상각비 첫 번째 나왔던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 여기 해당되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실기에서는 되게 어려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보자고요. 지워도 되겠죠? 오케이. 전체에서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라고 해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네요.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순서에서 1번부터 건설 자산명. 자, 511페이지에요.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하세요. 1번의 자료를 보니까 공장 건물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죠. 또 여기 건설 자산명은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공장 건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공장 건물 신축 뭐라고 되어 있어? 공사. 자, 그 다음에 착공일은 2021년 10월 19일, 준공일은 2023년 10월 18일, 총 공사대금은 2억 원. 공사대금 차입시 사항은 대출기관명 한국은행이라고 나와있네요. 한국은행. 돈 언제 빌렸대요? 돈 빌린 날짜는 어디 있었어? 차입일 2021년 10월 19일, 2021년 10월 19일. 차입 금액은 얼마를 차입했어요? 여기 2억 원 차입. 얼마나 왔다 그랬지? 차입 금액은 공사와 관련된 거 전체 총 공사대금 1억 2천 나와있죠. 차입 금액 1억 2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입 이자율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 그 다음에 단기 지급 이자는 얼마라고 얘기해 줬어요? 120만원. 준공일, 준공 예정일은 언제이래요? 2023년 10월 18일. 건설자금 이자 계상일수는 대상일수 365일 중에서 73일이라고 거기 써져 있죠. 73일.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금액. 지금 건설자금이자 그 전설자금이자 계산 대상금액은 120만원. 지금 거기 주어진 자료대로 내용을 갖다 저는 다른 거 한 거 없이 그냥 쭉 입력만 했어요. 다른 거 손댄 거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 됐어요? 주어진 자료 그대로 입력만 했어요. 건설과 관련돼서.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일반 차입금. 지금 건설자금과 관련돼서 건설자금에 대한 자료만 쭉 입력을 했지,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서 일반 차입금이라는 용어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일반 차입금에 대한 내용 아무것도 없죠. 건설자금 대해서 이거 저기 뭐죠? 1억 2천 빌렸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은 그래서 작성할 게 없어요. 일반 차입금 빌린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그럼 건설자금 이자를 조정해 주세요. 그러는데 위에 보시게 되면 9번 건설 완료 자산분. 건설 완료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건설자금 이자 얼마 나갔댔어요? 120만원 이자 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차감 조정에 다른 거 할 거 없이 이렇게만 작성하면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얘는 모두 없다 그랬어요. 제가 세무조정도 없다 그랬죠. 얘는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요거 다음에 배우게 될 업무무관 그 차입금에 대한 그 계산할 때, 여기도 보면 지금 차입금 나와 있잖아요. 얘를 이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업무무관 그 저기 뭐죠? 그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에서 이런 내용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다 계산을 해요. 얘는 자료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입력해놓은 학교에 등록이라는 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세무조정 있겠다 없겠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저장은 있으니까 저장은 눌러줘야 되죠. 그죠? 안 해놓고 틀리면
떨어져도 당연하겠구나 생각하시고요. 난 저장 보이면 다 누르라 그랬어요 분명히. 자 그러면 얘가 바로 건설자금 이자 조정명세서 주어진 자료를 보고 입력했던 항목이랍니다. 됐죠? 얘는 몇 분 했어? 15분 했네. 짧은 것도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1번째 개정 과목 중에서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에 대한 내용 한번 쭉 설명을 하고 실무로도 입력을 해 보셨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